김 교수 말씀은 이제 단순한 위협 이상으로 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또 말씀 끝에 실제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도발에 사실은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협이 더 심상치 않게 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금방 들으셨습니다만은 북한이 이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 정옥이 의원부터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천안함 사태가 바로 그 키 리저브와 포 이글 사이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를 경악을 시켰고요.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2008년부터 키 리저브 훈련을 할 때 북한의 반응을 조사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그 키 리저브와 포 이글을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한 시점은 2002년부터고요. 이 훈련은 이미 그 뿌리를 보면 1976년도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추후 도발 내지는 연속 도발이 됐든 어떤 의미로든 도발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보고 우리가 늘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의 어떤 운명 같은 것인데 지금 그동안에 작년에도 그런 군사적인 테러를 감행할 거리라는 그 예측을 참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연평도 사태도 초유의 상황에서 그 섬을 직접 포격을 가했고 또 민간인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도발로 이어진다라고 또 단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불가 예측한 상황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 리저브에 대해서 지금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탈취까지도 지금 훈련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표출을 해주셨고 또 많은 언론에서 또 그런 추측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방어 훈련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이것을 감독하고 이것이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포 이글 같은 경우에는 항모, 레이건호죠. 작년에는 IT 지진 때문에 오지 않았지만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반응도 그런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긴장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하는 훈련을 북한 정권의 반발 때문에 안 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의 그 훈련 내용은 철저하게 또 합리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상을 관리하면서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저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사실 20년 전에 동유럽에서 대변화가 있을 때 중동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20년 만에 무바라크가 퇴진을 하고 지금 카다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가다피가 핵을 포기한 상황에서 지금 리비아가 저런 상황이니까 난데 만약에 가다피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하더라도 참 소름이 끼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특히 북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반의 대비를 하는 자체가 잘못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 위협을 실제로 군사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북한 입장과 이제 우리의 이제 대응 또 분석이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잘 대응했는지 이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고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보 불안에 대해서 역대 어떤 정권보다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북한도 추가 도발을 쉽게 하기 어려운 객관적 환경 속에 있다. 이런 것을 또 하나 한편에서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최근 이 정세에서 북한의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천안함하고 연평도 이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에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양쪽에 이제 공방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 속에서 유일하게 북한의 버팀목이 됐었고 천안함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도 북한 입장을 굉장히 옹호를 했었어요. 근데 연평도 사건이 발발하고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행보를
보였거든요.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 과정에서. 그래서 북한을 외호해 줄 수 있는 이런 특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 국가들의 입장도 또 녹록치 않다. 그래서 이것이 남북 양국만의 어떤 이 대결 구도로만 인식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이다. 그래서 북한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도바루 후폭풍 또 국제관계라든가 이런 후폭풍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제 대화를 북한이 전혀 바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발 하나의 이 북미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스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도 양자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모조워즈 같은 경우도 정권 교체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커트 캠벨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또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단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박사께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 거기에 붙여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에 도발해 온다면은 어떤 지역, 어떤 형태로 도발을 감행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성격의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문가로서.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건식 교수님이 그 핵무기 탈취 계획을 연습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민감하다. 이제 그 말씀이 됐죠. 개념계획 보공이고 예. 그런데 지금 한미 간에 협의되고 있는 이 WMD 얘기는 북한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핵무기가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핵무기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핵무기를 뺏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핵무기가 통제에서 벗어나면 비인도주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무한테나 사용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WMD 그 이후에 WMD를 통제하는 문제는 심지어 중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탈취라고 보시면 그건 안 된다는 그 얘기는 거. 우리 후반부에 정부의 알겠습니다. 대응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이어주시고요. 그 북한이 3월 달에 위험한 도발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 대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치학자들이 점쟁이처럼 맞추는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제가 참 위험을 무릅쓰고 예상을 시도해서 큰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할 때 제가 한 달 전에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속으로는 참 떨었습니다. 이게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금년이 다 위험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산물로 우리가 찍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 내부 요인들이 그대로 온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계 체계를 공고하기 위해서 외부의 긴장을 조성해서 내부 단계를 얻어내야 되는 문제. 또 이제 우리 최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면서 말씀드린다면 남한하고 대화도 원하고 대북 지원도 원하는데 남한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오히려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도발해야 될 이유도 또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천안함 연평도 연장선상에 긴장이 좀 지속되고 있고 키리졸브 이 훈련은 저는 크게 무기를 두지 않습니다. 북한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도 남한이 북한을 도발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도발할 가능성이 금년 중에는 있다. 그리고 핵실험 3차 핵실험할 가능성 미사일 실험 발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금년 중에. 그래서 금년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전쟁학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자와 방자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도발을 하는 사람 입장과 이것을 막아야 하는 방자의 입장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도발하고 어떤 여건을 선택할 것인지는 철저하게 공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자는 사실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이건 마치 경찰관 10명이 배치돼도 도둑 1명을 잘 못 막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언제 무슨 테러를 또는 어떤 도발을 할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데 다만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조금 예측을 하자면
동해, 서해, 이번에 서해에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동해에서 할 가능성도 있고, 네. 전방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후방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선택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 정연 말씀 간단히 들을까요? 발언 신청을 예, 제가 간단하게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문가 입장과 다른 게 도발의 가능성이 한 2, 3%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대정부 질의에서 이제 유사한 질문에 대한 그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은 국지 도발의 경우는 평시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의 책임하에서 이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 후방에서의 공격까지도 포함해서 3차 핵실험이라든지 또 서해 5도를 이제는 뭐 점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투기로 공격을 한다든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가 예측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또 다른 도발의 행태를 알겠습니다.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교수님. 네. 김태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이 키 리졸브 훈련이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북에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제거를 상정한 우리 한미의 정세 인식이 뭐냐면 급변 사태를 상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군대가 자기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해서 자기 체제가 붕괴됐을 때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를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 부분 좀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북이 이런 말을 해놓고 도발을 과연 할 것인지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정세가 과거보다는 조금 엄중하긴 하지만 도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의 근거로는 지금 대화의 이 끈이라고 하는 것을 북은 완전히 지금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금년 초부터 형성됐던 북미 간의 대화의 분위기, 또 남북 간의 대화의 기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도발을 또 한 번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대화라는 것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금년 내내 사실은 전혀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북미 간에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인버그 장관이 오고 갈 때도 그랬고 이번에 볼스워스 총무회 발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미 간에는 대화의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상당히 좀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런 것까지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이시국면에서 대화를 망치는 이런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 높진 않다. 대화 가능성하고 도발하고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사실 않습니다. 과거에 예. 중국 공산당도 그랬지만 한쪽에서 전쟁하면서 뒤에서는 대화했고요. 또 북한의 경우에 햇볕 정책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서해에서 교전했고요. 큰 맥락에서 말씀드린 교전하고 거고요. 나서 또 금방 예. 대화를 하면 더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 행태로 봐서는 대화 가능성하고 도발 이 가능성하고 크게 예컨대 상관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없습니다. 도발이라는 것은 3차 핵실험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미사일 발사처럼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정도의 도발은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자기들의 벼랑끝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키리졸브 훈련에서 연평도 포격 같은 거 또는 천안함 사건 같은 인명을 구체적으로 살상시키는 이런 도발을 할 경우에는 그 모든 대화의 가능성은 사실 한국도 미국도 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도 그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